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15장에서 만든 클래스를 실제 사용 가능한 객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자료형은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으로 구분한다. 객체는 참조 타입과 관련이 있다. 이번 장에서는 참조 타입, 즉 변수의 값은 객체가 있는 주소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장에서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정의된 클래스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객체로 생성하는 과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와 객체를 구분하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와 객체를 서로 구분하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new 연산자입니다. new 연산자를 사용한다면 이제 클래스에 있는 변수와 메서드,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와 메서드를 new 연산자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 생성된 것이 바로 객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제 사용 가능한 객체를 만듭니다. 이게 new 연산자입니다. 이 객체가 저장된 곳을 우리는 힙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new 연산자는 클래스를 객체로 만든다. 이 만들어지는 객체의 위치는 힙 영역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객체를 만들면 이 객체 앞에 주소가 할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이 주소를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객체가 만들어질 때 주소가 부여됩니다. 이 부분을 첫 번째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성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변수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 안에는 생성자라는 메소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성자의 의미는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 때, 클래스를 유연산자로 객체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이거를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는 뒤에서 예제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 지금은 먼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줄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는 객체를 정의한 문서이다. 그리고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객체로 만들어야 한다.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 때 사용하는 연산자를 new 연산자라고 한다. 그리고 new 연산자에 의해서 객체로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생성자는 메소드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메소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메소드는 조금 뒤에 다룰 예정이니, 이제는 지금 장에서는 메소드의 개념을 암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의 특징을 볼게요. 생성자는 메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생성자는 객체가 힙 메모리에 생성될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메소드이다. 그리고 얘는 리턴 타입이 없다. 호출할 수가 없다.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소드명을 갖는다. 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저희가 메소드를 공부한 다음에 익히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암기를 먼저 하시고,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이 부분을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론과 마지막 이론은 저희가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객체가
생성이 될 때는 흰 메모리에 생성된다. 그리고 여기 오타가 났네요. 될 때, 그리고 이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메소드가 생성자이다. 그리고 생성자의 특징은, 여기 메소드가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생성자를 찾아내는 방법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소드가 바로 생성자가 됩니다. 다음 이론을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 객체로 만든다. 그러면 객체를 만드는 이유는 클래스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암기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때 사용한다는 단어는 친근감 있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이 자바에서는 사용한다는 단어보다는 참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을 조금 전공스럽게 표현한다면 클래스를 참조하기 위해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글을 한번 비유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설계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어떠한 값, 재료는 뭐 쓰고, 또 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떤 인력을 쓸 것이다 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설계도에는 기능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방은 어떻게 만들겠다, 또 거실은 어떻게 만들겠다, 이건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계도로 작성을 합니다. 자, 클래스 잠깐 볼게요. 클래스를 참조하기 위해서 객체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네, 설계도는 사용할 수 없는 집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뉴연산자로 이 설계도로 이렇게 집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집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집이 객체, 그리고 이 집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클래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을 예제로 또는 비유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개념은 이렇게 저희가 비유를 들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비유가 오히려 혼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설계도와 클래스, 객체와 만들어진 집, 이 개념까지만 비유로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깊이 이 비유를 가져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특징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계도가 하나 있으면, 뉴연산자만 있으면, 설계도가 하나 있고 뉴연산자만 있으면 집 하나 만들고, 또 뉴연산자로 또 집을 만들고, 뉴연산자로 또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계도 하나만 잘 정의되어 놓는다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집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설계도는 재사용성이 상당히 높아질 테고, 그리고 이런 집을 만드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이거를 자바에서는 재사용성이 높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변수와 객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조 변수와 객체 두 가지의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료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가 원시 타입, 두 번째가 참조 타입입니다. 참조 타입은 변수가 값이
객체의 주소가 됩니다.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번 장에서 이 개념을 통해서 예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객체를 다시 한번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객체는 클래스에 정의된 변수나 메소드, 자, 총 3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공부했던 클래스에서 공부해야 되는 단어 3가지, 생성자, 그 다음에 메서드, 변수가 있죠. 이렇게 클래스로 정의된 것을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유연산자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네, 유연산자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이 존재가 바로 객체입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적어드린 이 개념과 이 개념을 우선 암기하시고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클래스가 총 몇 개가 있는지 먼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있죠. 이렇게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 뒤에 클래스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cat 매니저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이고 이것은 cat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입니다. 또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익숙해졌던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ublic state void main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메소드의 블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메인 메소드의 블록이 되겠습니다. 자, 메소드는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이고 그 중에 메인 메소드는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an manager라는 클래스는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메소드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at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cat 클래스에는 이렇게 값을 저장하는 선언문이 있고 여기 소괄호가 있기 때문에 얘도 메소드가 되고요. 얘도 메소드가 됩니다. 근데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앞에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요 public이랑 void라는 단어도 저희가 뒤에 가면은 저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cat이라는 클래스는 메소드가 1개, 2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는 시작을 가지고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can manager라는 클래스는 main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메인 메소드는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개념을 가지고 이 2개의 클래스의 연관관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현재 cat이라는 클래스와 can manager라는 클래스, 이 2개의 클래스가 서로 각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킬 것입니다. 그 중에서 프로그램의 시작점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can manager라는 클래스에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메소드인 메인 메소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시작 메소드를 찾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얘를 찾아서 프로그램 작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객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객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살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참조 변수와 객체입니다.
특히 이 참조 변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객체의 주소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코드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부터 보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여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화면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캡 C1. 네, 이거는 뭐죠? 네, 요거는 저희가 그동안 공부해 봤습니다. 네, 전체는 선언문이고 그 중에 C1은 변수죠. 변수는 값을 저장하고 있다. 앞에는 타입입니다. 자료형이죠. 이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타입, 형태이죠. 자, C1은 cat, 얘는 참조 타입입니다. 그래서 C1이라는 변수는 cat이라는 객체를 참조하는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C1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 예. 그리고 뒤에 볼게요. 이제 대입 연산자 나왔고 뒤에부터 보겠습니다. 뒤 연산자는 클래스를 10이라는 공간에 객체로 생성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죠. 그럼 이 cat이라는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클래스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10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cat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때 주소는 자동으로 할당받겠죠. 그래서 112라는 주소를 할당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C1은 참조 변수이고 참조 변수는 객체의 주소값을 갖는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11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언문에 의해서 간단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코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드. 이 코드를 보기 전에 이 객체를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이 객체는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클래스는 변수 부분과 그리고 변수 부분과 메소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그래서 변수는 name과 age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3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객체에서 메소드 중에 제일 먼저 실행되는 메소드, 다시 말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의 특징은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cat이라는 메소드, eating이라는 메소드, sleeping이라는 메소드 3개의 메소드가 있을 때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메소드는 이해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얘는 메소드라고 하면서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는 암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클래스가 객체를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메소드, 이거 암기하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cat은 지금 여기다 다 그릴 수는 없지만 이런 변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생성자를 가지고 있고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ew 연산자로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이제 클래스가 만들어지죠. 이때 바로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네, 생성자 안에는 이 2개의 명령문이 있죠. 그래서 cat 생성자, 다시 여기 생성자, 그 다음에 cat 객체가 1개 생성됨, 요 2개가 실행된 결과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실행됐는지 살펴본다면 바로 여기에서 객체를 만들 때 이 2개의 명령문이 실행된 겁니다. 아니죠. 이 2개의 명령문이 실행돼서 이렇게 결과를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쪽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점은 참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소로 객체를 찾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C1의 값은 1122입니다. 그런데 얘는 주소죠. 왜냐하면 참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객체를 찾아갑니다. 이거를 저희는 참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조하는 기호는 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C1이라는 변수의 값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로 참조해라. 이렇게 참조하면 이 객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객체의 name이라는 변수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name이라는 변수를 찾아와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때 얼룩이라는 문자열을 대입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null이라는 값이 뭘로 바뀌냐면 얼룩이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살펴보면 자, 똑같아요. 네,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자, 먼저 C1의 주소, C1의 변수의 값은 1122, 그리고 점이 나왔죠. 참조해라. 그러면 1122 주소를 참조하면 객체가 있습니다. 이 객체에 eat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거죠. 이건 호출한 겁니다. 이건 메소드를 만든 거 정의한다 그러고, 이거는 호출해서 그 메소드를 실행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C1의 주소값을 참조하여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eating이라는 기능을 실행해라. 그러면 eating이라는 기능은 여기 정의가 되어 있네요. eating이라는 메소드의 기능은 콘솔에 출력해라. 그렇죠? 출력할 내용은 name, 여기 위에 정의되어 있는 name의 변수 값에다가 이런 스트링을 출력해라. 그래서 이 코드의 결과는, 실행 결과는 이렇게 얼룩이가 먹는다 라는 글자가 출력하게 됩니다. 얘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코드도 C1은 바로 여기 이 변수를 의미하고, C1이 저장하고 있는 값은 1122입니다. 이거는 참조 변수를 C1은 참조 변수이고 112는 주소값이 되겠죠. 그럼 이 주소값을 가지고 점 연산자가 있으니까 참조합니다. 그리고 캣이란 객체를 만났고, 이렇게 슬리핑이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이라는 거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다시 얘는 호출하는 거고, 얘는 메소드를 정의한 것이고, 호출해서 이 메소드를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는, 이 슬리핑 메소드는 이 코드를 실행하겠죠. 코드를 보면 system.out.println name, 얼룩이를 의미하겠죠. 이가 잠을 잔다. 그래서 얼룩이 2가 잠을 잔다.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도 마찬가지로 선언문이죠. 자료형 그리고 변수, 이 두 개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얘는 선언문입니다. 그러면 C2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근데 이때는 객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혼동하지 마세요. 객체는 반드시 new 연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얘는 new 연산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에 있는 코드는 여기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이제 생성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얘랑 이름이 똑같죠? 생성자로 객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객체를 만들죠. 객체를 만들면 자동으로 주소를 부여하고 이 주소 값을 C1에게 리턴을 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new 연산자가 없어요. 그럼 객체를 만드는 명령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변수의 값에 null을 입력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null을 입력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null은 쓰레기 값이죠. 뭔가 값은 있어요. 근데 그 값이 주소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쓰레기 값. 그냥 주소가 없다고 생각해라.
다시 말해서 객체가 없다고 생각해라. 이런 의미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C2의 변수의 값. C2의 변수의 값은 있긴 있어요. 널이라는 게 있죠. 근데 널은 유효한 값은 맞지만 실제 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주소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소가 아니라 쓰레기 값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조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참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불가능하죠. 참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조하라고 개발자가 코드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자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가 발생했다.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했다. 몇 번째 라인에서 12번째 라인에서, 그쵸? can manager java라는 파일의 12번째 라인에서 예외가 발생했는데 그 예외는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했다. 이렇게 자바가 예외를 알려주는 겁니다. 얘는 예외예요. 예외. 예외도 저희가 나중에 다루게 될 테니까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프로그램이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예외로 발생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때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예외는 어떤 의미냐면 참조할 수가 없어. 참조하려고 하는 객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객체는 참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객체를 만들 것인가? 객체를 참조하기 위한 변수는 무엇인가? 참조 변수만 선언하고 실제 객체를 생성하진 않았는가? 참조하려는 주소가 null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실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실수가 줄어든 만큼 자신감도 생겨나게 됩니다. 객체를 정복하시길 바라며 이번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